라임의 몸통 격인 김봉현 전 회장이 이런 진술을 했네요. 현금 55억 원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55억의 무게가 얼마인지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허리 삐끗할 정도의 무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지금 뭐 자랑스럽게 저 얘기할 때가 아니죠. 김봉현 씨. 지난 24일 1조 6천억 대의 피해, 라임 사건의 배우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됐죠. 은닉한 현금 55억 원도 이번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딨냐, 이 회장님 현금 어디다 숨겼냐. 경찰이 수사 잘했어요. 55억을 5만 원권으로 교환한 후 캐리어 3개에 나눠서 담아서 운반을 했다. 총 무게가 105kg이었다. 야, 이거 5만 원권 안 나왔으면 옛날같이 따지면 다 만 원권이잖아요. 그러면 캐리어 이거 뭐 몇십 개입니까? 90일 넘게 가방을 옮기며 도피 중에 허리를 다쳤다. 아이쿠. 이삿짐센터에 보관했다고요. 체포 당시 김봉현 회장의 주머니 속에는 수상한 열쇠, 이삿짐센터 보관함이 발각이 돼서 경찰이 캐 물었더니 그게 바로 55억 원 현금이었다라는 황당한 얘기인데요. 박정환 대변인, 사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해놓고 본인들은 현금으로 배를 두둑하게 부르면서 허리까지 다친 얘기를 보면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수사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저는 뭐 기업에 이제 가까이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사실은 저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일단은 그 체포된 김봉현 전 회장은 이게 군인 상조에서 세탁된 돈이다라는 얘기도 일부 하고 혹은 뭐 수원 여객에서 갖고 온 돈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일단 기업을 헐값으로 껍데기로 인수해서 거기서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또 사오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딴 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캐리어 3개에 5만 원권이면은 100kg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삐끗해서 힘들어서 이제 이삿짐 센터에 몰래 보관을 하고 그것도 혼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가서 만들어 놨다는데 평창동에서 이제 체포된 당시에 이상한 열쇠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아 이게 이거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게 돈이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개미 주식 열심히 해갖고 한 푼 한 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용돈벌이 해보려고 들어갔던 분들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매번 돈 냈던 그 돈 아껴가지고 상조에 어떻게 만들려고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좀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서 했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냈던 세금 중에 얼마일 수도 있는데 저런 돈을 저렇게 마음대로 갖고 다녔다는 거. 55억이 말이 55억이지 5만 원권으로 10만 장이 넘는다는 거예요. 10만 장이 넘고 그 잡혔던 평창동 집에서는 또 한 5억 정도 현금이 있었고 돈이 아닌 거죠. 저 55억, 5억 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재난기부금 얘기 나옵니다만 100만 원, 80만 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저런 돈을 가지고 그냥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는 다시 한번 또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저는 좀 일벌백계 해야 되고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저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 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특히 정익준 변호사님, 청와대 전 행정관도 체포됐어요. 네네. 청와대 전 행정관이 바로 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이른바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검사 관련 문서를 유출해줬다는 혐의로 체포가 된 거잖아요. 네. 일단은 만 곱하기 만이 억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만 장해야 5억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이 되려면 10만 장이 필요하고 5억이 있으니까 11만 장이거든요. 11만 장이 몇 킬로인지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100킬로가 넘는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도 돈 옮기다가 허리 삐끗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말 나오죠. 있겠지만 그런데 그 김봉환 그 씨가 얼마나 죄질이 나쁘냐면요. 향군 상조회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돈으로 인수한 게 아니고 빌렸어요. 사채업자한테.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으로.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았느냐. 향군 상조회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빼돌렸어요. 빌린 돈을 갚은 거죠. 빼돌려서.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향군 상조회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팔아가지고 또 몇십억 차익을 남겼는데 상조에 그 돈은 건들면 안 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수법이냐면 예. 제가 옛날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 할 때 저축은행이 저런 식으로 인수를 갖다가 많이 했거든요. 저축은행을 몇십억에 사요.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그래가지고 저축은행 딱 갔더니 은행이 저기 금융기관이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가지고 명동 사채업자든 누구든 그 돈을 갖다가 빌리게 되면 그러면서 경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가 더 누적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한테 누가 가담을 했느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가담을 갖다가 했다. 이거는 국민들의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수사받다가 네. 허리 아프다고 하면 보통 치료해 주잖아요. 이제 뭐 구속돼 있는 수감자도 돈 나르다가 저거 허리 다친 거 치료해 줘야 됩니까? 세금으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치소에서는 그 무료고요. 나가서 치료받는 건 자기 돈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 대동하고 나가서 치료받고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허락받기가 옛날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케이스도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허락받기는 쉽진 않죠. 예. 자,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